네, 2023년 신상 프로그램 파격타임스일 종목 핫딜 코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이 참 녹록지 않습니다. 주간상으로 봤을 때 2580선에서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2500선을 겨우 지켜내주면서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시장을 견인시켜줄 만한 긍정적인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시장을 이끌어주는 유일한 건 테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던 한 주였습니다. 지난주에는 초전도체였다면 이번 주에는 또 주목을 받은 게 맥신 관련된 종목들이었죠. 과연 그 안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오늘도 이 한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종목 쇼핑 조금 더 현명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파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오늘은 금요일의 타임어택 코너입니다. 타임어택 코너는요, 한정된 15분 동안만 진행이 되고 있고요. 15분 동안만 종목 진단이 무료로 되고 있습니다. 종목 진단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를 핸드폰 일반 카메라를 열고 들어오시면 링크 한 줄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노란 채팅창에서 종목 진단과 함께 더 많은 정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렵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한 전화 상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 주시면 더욱 간단하게 전화로도 종목 진단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차트를 보다가 차트 그 자체가 돼버린 차트리스트 최인성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오프닝 때도 이야기가 잠깐 나왔지만요. 네. 맥신 관련주들이 이번 주 정말 핫했어요. 어떻게 네네. 보세요? 초전도체 다음으로 나온 새로운 신물질인데 아무래도 초전도체보다는 많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초전도체는 개발을 하고 연구를 통해서 일상생활에 녹여들기까지의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이다라는 예측도 있었고, 그리고 LK99가 과연 초전도 물질이 맞는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했었는데 네. 이번에 나온 맥신 같은 경우에는 양산 속도를 빠르게 높일 수 있을 뿐 이미 기존부터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었던 물질이기 네. 때문에 신의 물질이라고도 하는데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시장에서 그렇게 큰 두각을 보여주지 않고 있고, 그리고 네. 주가의 상승분 또한 거의 대부분 관련주들이 바닥에서부터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네. 횡보 구간만 잘 이겨낸다면 지속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맥신 관련해서 긍정적인 의견 주셨는데요. 오늘 또 새로운 종목들, 또 다양한 종목들로 15분 한번 꾸려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네, 채팅창에 어떤 게 올라왔을까요? 네, 먹보네오님 종목 분석 지금 보내주시면 됩니다. 안 나오면 섭섭하지 않아요? 네, 그럼요. 역시 중국 관광객들이 네. 또 많이 유입이 될 거라고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 화장품 되게 핫하잖아요. 이걸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평단가가 12,126원이고요. 30% 들어가 계시다네요. 네. 12,120원에 네. 30%. 비중을 조금 많이 실으셨네요. 근데 오늘 들어가신 것 같은데 네. 아마 주가가 내려올 때 추가 매수까지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국 화장품을 오늘 매수하셨으면 매수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으셔야 될 거예요. 유커가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고 거기에 따른 매출 증대가 예상이 된다라는 것까지는 아시겠지만 그 외적으로 봐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유커들이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운송수단이 필요하죠. 네. 그러면 비행기를 타고 올 겁니다. 그러면은 비행기 관련주들, 그리고 그 다음에 한국으로 왔을 때 숙박이 필요하겠죠. 그럼 숙박업들, 네. 그리고 그 외에 식료품 관련주들도 네. 있겠지만 식료품 관련주들은 제외하고 네. 그러면 한국에 왔을 때 놀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필요할 텐데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유커들 중에 꽤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뷰티,
여행을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뷰티 관련된 것 중에 가장 으뜸으로 보여지는 게 보톡스나 필러 등이 있고요. 그리고 그 외적으로 네. 이제 보톡스나 필러 시술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이제 귀국할 때 네. 면세점에서 챙겨가는 화장품들에 대한 인기가 대거 커질 것이라고 예상은 됐지만 네. 지금 당초에 이번 주에 유커들이 한국으로 유입되는 양이랑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한국에 들어온 양을 비교해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물론 폭발적으로 증가는 했지만 네. 수요가 더 크게 증가하게 되는 다음 주, 다다음 주 그 이후까지도 지속적으로 상승은 가능하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걱정되는 부분은 그거예요. 좀 높이 잡으신 거죠. 그런데 네. 제가 여기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하나입니다. 주가가 평균 단가까지 한번 도달하게 되면 거기에서는 1차적으로 매도를 하시고 10,000원 아래에서 다시 잡으시는 게 현명하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높게만 올라가느냐 그게 네. 아니죠. 네. 매출액이 뻔히 네. 눈에 보일 겁니다. 그리고 네. 유커들의 행동 반경도 보일 텐데 그거에 따라서 화장품 관련주들은 어느 정도 큰 폭으로 눌렸다가 재차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네. 그러면 눌릴 때 볼 수 있는 건 9,700원 정도까지도 아니면 그 아래까지도 눌릴 수 있는데 네. 안전하게 진입하기 위해서는 10,000원 아래에서 재진입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비중을 오늘 너무 많이 들어가셨어요. 이거 만약에 오늘이 아니라 네. 22년도 초나 아니면 21년도에 매수하신 거면 오늘 파셨어야죠. 네. 못 파신 거면 되게 안타까운 거고 만약에 오늘 진입하신 거면 평균 단가 오시면 무조건 매도하시고 그 이상 올라가는 거에 대한 기대값은 더 아래에서 매수한 보유자들의 영역이지 단기적으로 접근해가지고 매수하신 분들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건 꼭 필히 기억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네. 멘토님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 현재 12,000원 선에서 매수를 하셨잖아요. 그 매수 가격에서 전량 매도를 하시고 10,000원 이하로 가격이 떨어질 시에 다시 재진입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더욱 현명한 투자와 그리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 제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를요, 카메라를 켜고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그곳에 링크 한 줄 뜨는데요.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노란 채팅창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곳에서 종목 진단과 함께 더 많은 종목들 그리고 꿀팁까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한 전화 상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더욱 간단하게 전화로도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경례하는 프로도님 안녕하세요. 앵커님 너무 이뻐요. 분석해주세요. 이거 꼭 해야 되겠네요. 근데 제가 계속적으로 방송을 보고 있는데 그거 어디 갔습니까? 마녀 소환. 마녀가 아니라요. 마녀 아닌가요? 아니 잠깐만요. 마녀가 아, 그거 아니라요. 뭐- 제 입으로 하긴 좀 그렇지만 별표 나오면서 마녀 마녀는 소환 아니 짱 하고 나오던데. 여신 소환이었어요. 아, 여신 소환 네. 중이었네. 그래서 마녀가 아니라요. 여신 소환이었습니다, 여러분. 네. 또 이렇게 또 저를 마녀 사냥하시네요. 네. 네. 네, 이수페타시스 이수페타시스. 한번 해보도록 네, 할게요. 이수페타시스. 네. 이수페타시스 39,800원에 네네. 15%입니다. 네. 39,800원이요. 네. 이수페타시스 39,800원을 네, 먼저 적어놓고 현재- 비중이 어떻게 되셨죠? 30% 아닌가요? 15%. 아, 15%였는데. 네, 비중은 나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그것만 아시면 돼요. 네. 8월 말부터 이제 MSCI 편입에 대한 이슈들이 부각이 될 텐데 MSCI 편입이 될 때는 네. 우리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게 뭐냐? 외국계 자본이 네. 들어오는 그 수급으로 인한 주가 상승분까지 같이 염두에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AI 반도체 테마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봤었던 저항선까지의 가격은 3만 원 초반입니다. 한 3만 3천 원 정도였는데 네. 거기에서 한 번 더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게 과연 어떤 식으로 시장에서 받아들여질지는 네. 자, 여기서부터 관전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셀트리온이 합병하는 시기와 그리고 이수페타시스가 MSCI에 편입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코스피 시장의 상승 추세가 보여주는 그때가 아마 매도 타이밍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하락하면서 추가적으로 거래량이 붙고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거래량이 붙게 되면 조금은 위험합니다. 내일 한 번 더 이만큼 이상의 거래량이 포착이 되면서 주가를 네. 반등시켜줘야 하는데 월요일 장이 바뀌었죠? 그러면 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위치가 어딘지. 주봉으로 봤을 때에는 눌림 구간의 박스권 상단 가운데처럼 보여지는데 이 가운데에서 과연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은 아직까지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월요일 날부터 주가를 상승시키려는 모멘텀이 보여진다면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보여지지만 39,800원 참 다행입니다. 네. 4만 원, 42,200원이었으면 손절하시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39,800원은 뭡니까? 라운드 피겨에 도달하기 직전의 가격이죠. 그러면 39,800원에 매수하셨으면 손익분기점이 39,900원이실 거예요. 그러면 39,950원과 4만 원의 매물대가 꽤 많이 쌓여 있으실 텐데 그 매물대를 확실하게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다면 손익분기점이 아니라 매수하신 가격 대비 마이너스 2%까지는 손절을 감안하시고 주가의 상승 지켜보시되 4만 원을 돌파하고 4만 500원 그 이상으로 수급이 붙으면서 주가가 상승한다면 그 가격이 곧 지지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4만 원 지지선으로 잡아두시고 올라가는 상승분에 분할 매도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전고점 돌파할 가능성 아직까지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긍정적인 답변 주셨습니다. 네,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이수페타시스랑 또 관련됐다고 볼 수도 있는 게 또 에코프로 BM도 또 어느 정도 관심사가 될 수 있잖아요. 관심사가 될 수 있는데 조금 달라요. 왜 다르냐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은 뭐 하는 회사죠? 2차 전지와 더 큰 관련이 있죠. 그런데 이수페타시스가 최근에 상승했었던 건 AI 반도체 역할이 컸어요. 그래서 같은 시장도 아니고 지금 현재 에코프로는 어떻죠?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고 이수페타시스는 코스피에 상장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향성을 잡기에는 오히려 차라리 코스피의 대장주들과 조금 어깨를 나란히 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네이버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클로바나 아니면 이수페타시스가 제가 알기로는 8월 말쯤에 아마 무언가 이슈가 한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슈에 대한 실체는 MSCI 제외하고 실체가 확실하게 확인되면 그때 제가 방송에서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장에서도 에코프로가 조금 이슈가 있었다고 하던데 혹시 그 이슈 잠깐 브리핑 해주실 수 있을까요? 에코프로 아마 뉴스를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우리 토마토 분들이 저보다 좀 더 두뇌 인지력이 좀 더 높으셔가지고 뭐가 있었냐면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잠깐 까먹었을 수 있으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에코프로 전 대표가 드디어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가게 되면서 현재 에코프로 BM의 임원진들 중 몇 분과 그리고 전 임원진들까지 같이 주가에 관여한 어떠한 행위가 있었다라는 이제 판결이 나와서 그 판결로 인해서 주가가 갑작스럽게 급락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그것으로 급락하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재차 다시 반등이 나와줬다라는 거. 그래서 하단 박스 구간에 다시 진입하면서 그냥 해프닝이었네 정도에선 시장이 받아들였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사적인 궁금증으로 여쭤봤는데요. 너무 또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또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부탁하는 무지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5,930원에 비중 5% 반등이 나올까요? 이거 나왔네요. 여신소환. 이거. 있잖아요, 이거. 누구십니까? 이거 안 보여주셔도 돼요. 제 방에서는 이거 안 이거예요. 마녀사냥이라고, 마녀소환이라고 하셔서 굳이 이렇게 또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 형님 누님들 이거 작업하시는 형님들도 계시죠? 본업에 계신 형님들도 이거 글자만 바꿔주면 돼요. 색깔이랑 빨간 색깔이랑 검은색 괜찮죠? 여신소환. 그러면 폴라리스 오피스 한번 볼 텐데요. 폴라리스 오피스 5,930원의 비중 너무 좋고요. 비중 너무 좋습니다. 5,930원. 폴라리스 오피스는 뭐 하는 기업인지 혹시 아세요? AI 오피스 사업이요. AI 오피스 사업인데 이 폴라리스 오피스가 소프트웨어예요. 소프트웨어인데 최근에 주가가 상승했었던 건 네이버의 영향과 입지도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AI 관련인데 폴라리스 오피스가 지금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이슈가 있었다는 겁니다. 8월 말에 폴라리스 오피스 AI가 발표할 예정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차트의 주가에 선반영이 됐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같이 하셔야 되는 거고 그 외적으로는 지금 다 괜찮습니다. 챗봇이나 뭐 이런 쪽이 지금 시장에서 반영이 안 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셀트리온에 대한 이슈, MSCI 편입에 대한 이슈, 네.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이슈, 네. 초전도체에 대한 이슈, 많네요, 말하다 보니까. 여름휴가에 대한 이슈가 말하다 보니까 다 많은데, 이슈네요. 네. 이렇게 많은 네. 테마와 이슈들의 상황에서 네. AI가 아직까지는 기세를 펼치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네. 네이버가 열심히 힘내고 있고, 폴라리스 네. 오피스 또한 새로운 시제품에 대한 네. 발표가 곧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주가의 하락에 대한 지지선만 확실하게 짚어드리고 넘어가자면 네. 지금 매수하신 가격 기준으로 좀 낮으실 텐데 그래도 비중이 낮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 가격은 바로 네. 4,175원입니다. 그런데 4,175원보다 더 잘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건 깨알 자랑 한번 할게요. 이 토르 기법의 뭡니까? 빗기둥이 깡 뜨면 그 자리가 바로 매수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 네. 차트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매수해서 가지고 있으면 굳이 주가가 올라갔다가 하락한다 하더라도 팔짱 끼고 기다려볼 수 있는 자리인데 지금 상승하다가 횡보하는 상단 횡보 구간에서 잘못 잡으시면 네. 뼈도 못 줄이신다는 거 그것만 기억해 주시고 네. 한 번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거래량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이 주가가 거래량이 붙으면서 줄어든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네. 지수가 상승하면 같이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기억을 해주시고 네. 자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네. 에코프로가 상승하면 덩달아 상승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은 개별 주식의 놀이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네. 폴라리스 오피스는 기억하실 때 8월 말에 AI가 발표될 때 네. 그때 주가가 어떻게 상승하는지만 보셔도 괜찮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제 불과 얼마 안 남았습니다. 2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조금만 네. 더 기다려 보시면 좋은 날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추가 매수 자리 분명히 있으니까 그 추가 매수 자리 또한 알고 싶으시면 우리 은지 앵커님 통해서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추가 매수 의견도 주셨고 홀딩 관점도 주셨습니다. 저희 추가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보를 얻어가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저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셔서 노란 채팅창에서 더 많은 종목 진단과 그리고 더 많은 종목 꿀팁까지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1분밖에 남지 않았네요. 또 다른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녀공장 한번 해볼까요? 네. 마녀공장이요. 네, 네. 마녀공장은 마녀공장. 한국 화장품이랑 동일한 내용이라서 뭐 네. 그렇게 깊게 말씀드릴 건 없고요. 최근에 네. 주가가 혼자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상장을 네. 하면서. 네. 근데 상장을 하면서 상승했었던 그 모멘텀이 네. 지금은 많이 흐려져 있지만 6화로 인해서 다시 한번 재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네. 지금 매수하신 가격 자체가 많이 높잖아요. 그죠? 그쵸. 많이 높은데 네. 전고점까지도 돌파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붙은 거래량이 네. 상장했을 때의 거래량을 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건 신규 매수 유입세가 들어오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네. 자 여기에 오늘 화장품 관련주들이 주가가 큰 폭으로 장추에 상승을 했다가 점심시간이 지나면서 그 전부터였지만 점심시간 기준으로 점차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전부 다 많이 내려와 있죠. 네. 그러면 오늘의 고점이 바로 다시 재차 돌파해야 하는 전고점이 된다는 건데 네. 이 전고점을 만든 이후 유커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소비를 하면 할수록 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15분 타임어택 시간이 끝났습니다. 소비 관련된 종목 중에서 화장품 테마 마녀공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끝나버렸는데 이 궁금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아서 짧게나마 조금 덧붙여 주시죠. 싫어요. 아, 왜요? 마녀공장은 한국 화장품이 지금 대장주로서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락하는 하락 추세 속에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된 그 기간 안에
분명히 시초가에 지지선과 고점의 저항선이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매수하셨던 가격이 높은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6호로 인해서 화장품 테마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고점을 넘어가는 순간이 바로 뭐라고 보냐, 전고점까지, 역사적 신고점까지 돌파할 수 있는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하시고 기다려 보셔도 괜찮다고 보여져요. 왜냐면 6호가 지금 당장에는 얼마 못 들어올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휴가 내야죠. 그죠? 그쵸. 휴가를 내고 또 6호들 뭐 했겠습니까? 이미 다른 나라들 여행 갈 계획이 다 맞아요. 짜여 있었을 맞아. 수 있다는 네. 거예요. 그런데 그 6호들이 돈 많은 중국 부자들이 과연 그 한 나라만 가겠냐? 한국에 대한 우호도가 많이 좋단 말이죠. 그러면 점점 더 들어올 겁니다. 근데 들어오는 게 여행이 목적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뷰티라고 봐요. 강남이 또 북적북적해지겠죠. 그러면 마녀공장, 한국 화장품 또한 마찬가지로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모멘텀이 존재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재료는 강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다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5분 상담 코너는 끝났지만 제 옆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요. 다양하게 상담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카메라 켜시고 입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토르 기법 배워가는 시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르 기법의 핵심은 또 종가 베팅이잖아요. 저희 많은 분들이 또 직장인 투자자 분들이시고 네. 하는 일들이 다 있으시기 때문에 종가 베팅 기법 참 매력적인데 좋죠. 오늘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가장 먼저 첫 번째, 제가 지금 오늘 딱 일주일 만에 다시 여러분들 앞에 섰는데 까먹으셨을까봐 복습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제 차트를 보는 기법 창을 한번 띄워드리고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 차트를 보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5가지 선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핑크색, 파란색, 검은색, 황금색, 형광색까지 총 5가지 선입니다. 핑크색 선은 지지선의 역할에 충실하고요. 파란색 선은 저항선의 역할에 충실하다. 그리고 토르 기법의 황금색과 메가토르 기법의 형광색, 그리고 검은색, 수평선까지 총 3개의 선들은 지지와 저항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선이지만 그중에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된 형광색 수평선은 지지선의 역할이 저항선의 역할보다 좀 더 강력하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매수 타점으로 봤을 때는 핑크색 지지선보다 주가가 아래로 내려가 있는 자리에서는 매수가 가능한 자리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그러면 주가가 파란색 저항선을 돌파해서 파란색 저항선을 지지선의 역할로 밟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 자리 또한 마찬가지로 매수 타점이 됩니다. 단 거래량이 붙으면서 하락하고 거래량이 붙은 하락에 따른 파란색 저항선을 뚫고 내려오는 그 흐름은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거기에선 절대 진입하시면 안 된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고, 확실하게 이 종목 들어가도 되는지, 이 선에서 내가 이 종목을 포착했는데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관점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저한테 문의를 주셔야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차트 보는 방법에 대해서 이 토르 기법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이라도 노란톡방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메라에 지금 대시고요.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전화번호 늘 열려있죠. 서울전화 02-2128-8566번 늘 열어두겠습니다.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르 기법을 포착하는 조건들이 또 따로 있잖아요. 설명해 주실게요. 자, 토르 기법을 포착하기에 앞서서 기준봉이 필요한데 그 기준봉보다 앞서서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를 우리가 직접 찾는 게 아니라 기준봉도 직접 찾는 게 아니라 마지막 조건 3번째를 제가 직접 찾을 수 있게 여러분들께 도와드릴 건데 네. 왜 그게 포착이 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에서 조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통해서 기준봉을 찾습니다. 근데 그 기준봉의 조건은 바로 기준봉의 종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해야 하고, 그 기준봉의 거래량은 평소보다 큰 폭으로 증가해야 된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렇게 해서 기준봉이 나온 이후에 조건 3번째, 기준봉 다음으로 2봉 혹은 하나, 둘, 이틀 이내의 캔들로 확인했을 때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캔들이 포착되는 모양이 있습니다. 그 모양을 확인해서 우리가 종가 베팅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종가 베팅에 대한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종가 베팅은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 딱 10분 동안 매매하는 방법을 종가 베팅이라고 하는데, 종가 베팅을 유식한 말로는 장중 동시 호가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전 무식해서 종배라고 부릅니다. 그 시간 동안에 어떻게 매매를 하느냐?
토르기법과 메가토르기법이 그날 하루 종일 떴다가 사라졌다 하다가 3시 20분에 빗기둥이 떠 있는 종목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종목들을 제가 여러분들께서 직접 차트에 그리시고 검색기를 통해서도 파악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거지만 그것조차 어렵다 하시는 형님 누님들이 계실까봐 제가 종가 베팅이 시작되는 3시 20분부터 그날 종가 베팅 할 수 있는 종목들을 노란톡방에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매수 버튼만 누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치명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이 주문 유형이 지정가로 되어 있으실 그쵸.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주문 유형을 시장가로 변경을 해 주셔야만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3시 20분의 가격이 예를 들어 1,000원이라고 치죠. 그런데 3시 30분의 가격이 1,010원이면 우리가 지정가로 주문을 넣는 가격은 3시 20분의 가격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미체결인 상태로 장이 끝나버리면 시간의 단일가 혹은 장후 시간에 매수를 하실 수 있는 형님 누님들은 괜찮으신데 그때 매수를 못 하시면 그 다음날로 넘어가게 되겠죠. 네. 그런데 그 다음날로 넘어갈 때 혹은 시간의 단일가에서 갭이 떠버린다면 매수를 제가 종가 베팅 하라고 할 때 안 하시고 그 다음날 갭이 그쵸. 10% 떴는데 거기서 매수하셔놓고 저한테 어떡하냐고 물어보시면 제가 어떡해요. 시장가로 바꾸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꼭 시장가로 바꿔주셔야 된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만 웃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네. 토르기법의 핵심은 결국에는 종가 베팅인데요. 직장인들 투자자들에게 종가 베팅은 어떻게 보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기도 드는데 네. 이게 차트를 통해서 토르기법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실게요. 네,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강조드렸던 건 첫 번째,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를 우리는 기준봉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데 이 기준봉 또한 우리는 이미 기법으로 파악이 된 이후에 과거 시점을 봤을 때 어제가 기준봉이구나, 그제가 기준봉이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기법이 아니더라도 다른 종목에서 매수하실 때 참고가 되시라고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기준봉과 거래대금이 나왔던 날을 기준봉은 검은색 화살표로 그리고 그 기준봉의 거래대금은 녹색 화살표로 표시를 네. 해놨는데 이렇게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거래량 또는 거래대금이 상당 부분 상승을 한 위치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빗기둥들이 바로 우리가 종가 베팅하는 날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된다는 네. 거예요. 그러면 종가 베팅을 하는 날의 캔들의 모양은 대략적으로 이 망치 모양과 비슷하게 생겼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 망치 모양이 이렇게 거꾸로 돼도 마찬가지로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판단을 여러분들께서 하시기 위해서는 노란톡방에 오셔서 제 자료집을 받아가셔서 공부를 하셔야지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든 조건 검색기가 하나가 아니에요. 그런데 차트의 표현은 한 번에 해놨습니다. 제 조건 검색기는 총 5가지나 됩니다. 빨주, 녹파, 보 5가지로 만들어 놨는데 여기 빨간색과 빨간색이 보이시죠? 그러면 이 빨간색은 토르 망치가 똑바로 서 있는 모양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 외에도 총 4가지가 더 있다라는 거 궁금하시죠? 들어오셔서 저한테 수식, 조건 검색기 그리고 자료집까지 같이 한번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토르기법이 깡 뜨는 날 우리는 종가 베팅해서 그냥 수익만 내면 된다라는 거 참 쉽죠? 네. 네, 어렵지 않습니다. 수식, 조건 검색식, 자료집까지 받아갈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어렵지 않네요. 제 바로 옆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뜰 겁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입장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망치가 뜨는 자리 외에도 거꾸로 된 망치도 있다고 하고요. 참 다양한 기법들이 존재한다. 이런 내용들 알고 싶으시죠? 저희 톡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토르 기법이 얼마나 대단한 기법이길래 망치를 매번 이렇게 꽝꽝 흔드시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수익률로 한번 보여주시죠. 네,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15분 타임어택 시간에도 여러분들께서 나왔었죠. 질문을 주셨었던 그쵸. 한국 화장품이 대장주였죠. 한국콜마는 상승 초기에 부대장주였습니다. 그리고 마녀공장은 관련주였을 뿐이었어요. 네. 그런데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 제가 언제 잡았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과연 유커들이 한국으로 들어온다는 뉴스와 함께 내가 매수했을까요? 그 전인가요? 그 전이죠. 왜? 우리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를 미리 포착해서 종가 베팅을 오. 하는데 그 종가 베팅을 하는 이유는
상승이 크게 나오지 않은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하면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고 분명히 그쵸, 말씀을 그쵸.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ODM 기업이고 제약 CMO 사업도 같이 영위를 하고 있는데 중국 단체 관광을 허용하면서 이게 사드 배치 이후 6년 만입니다. 맞습니다. 네. 허용하면서 화장품주들이 수혜를 받고 있다는 거. 최근에는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브로커를 보내서 한국 화장품들을 컨테이너로 오. 사가서 중국에서 판매하는 일들도 되게 잦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에 직접 들어온다면 면세가에 본인들이 직접 바리바리 싸가지고 들어가서 보따리 장사도 할 수 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 화장품 상당히 좋다는 건데 한국 화장품이라 그래서 한국 화장품이 아니라 우리나라 화장품 중에 한국 콜마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드려볼 텐데 자, 처음 포착됐었던 가격은 언제였냐? 바로 6월 달입니다. 오. 그렇죠? 근데 이 박스 구간에서 이때가 왜 상승할 거라고 확신을 할 수 있었느냐?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저도 그냥 빗기둥이 뜨면 종가 베팅 하는 것 뿐이에요. 네. 그런데 종가 베팅해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오다가 최근에 한 번 더 포착이 됐는데 이때 유커 관련된 이슈가 있었느냐? 이때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종가 베팅하고 그 다음날 지수가 하락하면서 주가가 눌리더니 그 다음날 갑자기 유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네.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날 갭까지 뜨면서 윗꼬리까지 만들더라고요. 그러면 이미 우리 노란톡방에 계신 형님 누님들한테는 아직도 수익 구간이다. 그러면 15분 타임어택 시간에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물어볼 이유가 없다. 왜? 매도할 자리도 아직 안 왔어요. 더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자리에다가 이미 수익이 보세요. 46.79%가 났는데 뭐가 무섭다고 여기에서 언제 파냐는 걸 물어보시냔 말이에요. 이미 46%까지 올라갔으면 제가 형님 누님들한테 말씀드리는 비중 매도의 조건으로 봤을 때 처음 매수하신 가격이 25% 또는 12.5% 정도의 물량 빼고는 이미 다 수익 실현을 하셨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포착된 이후에 주가가 올라간다? 우리는 그러면 그때는 그냥 매도만 준비하면 된다. 추가 매수 필요 없다.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 다시 한번 토르 기법이 뜬다면 고점이라고 못 들어갈 이유 있습니까? 그냥 그렇죠. 들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포착이 됐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한국콜마 차트를 통해서 지금 네. 수익률 46%라는 점을 인정을 해주셨는데 지금 한국콜마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유커에 대한 재료 자체가 엄청났는데 미리 차트를 통해서 볼 수 있었다라는 게 안 들어가신 분들 지금이라도 빨리 들어와야겠다라는 그죠? 생각을 하실 네. 것 같은데요. 지금이라도 저희 노란톡방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스캔해 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다음 종목은요. 토비스인데요. 카지노 관련된 종목이네요. 네. 제가 또 카지노를 또 좋아하는데 좋아하세요. 한국에서는 또 못하니까. 네. 카지노 모니터를 본업으로 하고 있는데 모니터는 유럽 내 카지노 슬롯 머신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은 본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최근에 신사업하고 있는 게 뭐냐? 바로 전장 디스플레이라는 네. 거예요. 전장 디스플레이 사업도 하고 있는데 또 뭐가 있느냐? 2차 전지가 또 있어요. 그러면 토비스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여러 가지 사업에 다각화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만 좋은 거다 이해하고 하는데요. 넘어갈 수 있겠지만 네. 매출액이 과연 어떻느냐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저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왜? 기법이 떴으면 그냥 종가 베팅하면 돼요. 그러면 주가가 이미 상승 추세로 출발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네. 왜? 기준봉 자체가 너무 큰 폭의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쉽사리 진입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왜? 여기가 끝이면 어떡해라는 생각이 되게 강하게 들 수밖에 네.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종가 베팅했던 날은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길게 달린 음봉형 도지 모양으로 음봉형 잠자리 패턴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끝이 나면 이 자리에서 진입을 할 수 있느냐. 우리는 가능합니다. 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아래로 내리고 위로 올리고 지 멋대로 재밌게 놀았다는 거죠. 그런데 재밌게 놀았으면 놀았다 나온 흔적이 있어야 될 텐데 재밌게 못 논 거예요. 거래량이 안 붙었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얘 아직 못 놀았네? 더 신나게 광기의 춤을 출 때가 아직 안 왔네라고 생각하고 진입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황금색 빗기둥이 뜨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종가에 매수를 해서 아직까지 수익률이 1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현재 주가 위치 그리고 거래량. 보시면 뭔가 보이지 않으세요? 이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음봉이 나온다는 건 뭡니까? 거짓말. 네.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거짓말이 진짜 실체가 되기 위해선 이 정도로
가격 지지선을 만들어 봤을 때 이 지지선을 이탈하는 종가가 나오고 그 다음날 그 이탈한 지지선을 회복하지 못한다라면 진짜 하락이라고 보고 그때 매도해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토르기법 같은 경우에는 3%에서 1차 매도가 들어갔을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부터는 2차 매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네. 그 2차 매도의 자리에서 매도하시고 남은 물량은 어디서든 파셔도 되는데 어디에서 파는지 궁금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안내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네. 뭐 또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아니요, 말씀하셔도 됩니다. 저 하려고요.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우리 윤지 앵커님께 질문을 드릴 텐데 제가 드리는 수식이 우리 형님 누님들이 제가 수식 드리는 것을 받았을 때 그 네. 수식을 어디에다 표현할 수 있는지 아세요? 수식을 어디다 표현하냐니요? 그 수식 자료를 받으시면 네. 그 수식을 어디에 쓰는지 아세요? 차트. 와, 공부하시네요? 와우. 이걸 아시네. 네. 네. 차트에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죠? 제가 설명드렸었던 방송 중에 설명드렸었던 것 중에 그 수식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게 뭘까요, 과연? 그게 뭘까요? 5가지 선과 빗기둥입니다. 그게 차트에 뜨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매도 하실 때 큰 도움이 되실 테니까 우리 윤지 앵커님께 그거 받는 방법 한번 안내 받으세요. 아,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딱 안내할 사인을 주시니까 제가 기분 좋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에 통해서 차트 공부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차트 공부하다 보면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수식 기법을 받아가시면 차트에 다양한 선들이 뜰 거예요. 그런 내용들 노란 톡방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내 차트에도 화려하게 선들을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신다면 지금이라도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내용들 저희 전화 상담을 통해서도 받고 있으니까요. 서울 전화 02-2128-8566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요. 저희가 미리미리 언박싱 해봤던 종목들 중에 수익이 정말 잘 났던 종목들 있죠.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노믹트리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가 당시 24,500원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네. 사실상 고점이 27,000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네네네. 수익률이 무려 70%입니다. 네. 자랑 좀 해주세요. 아, 이거 뭐 자랑할 거 있겠습니까? 제가 뭐를 말씀드렸었죠? 가장 중요한 건 방광암 방광암. 진단 키트인 네. 얼리텍 BCD가 있다. 그리고 미국 보험청에 그쵸. 급여 코드 발급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네.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만으로도 분명히 모멘텀은 확실하게 존재를 했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 우리가 잡았던 자리가 안정적인 자리인지만 눈으로 확인해 보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어디냐면 바로 이 자리입니다. 자, 제가 차트를 다시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매수했던 가격은 아무리 봐도 누가 봐도 하락하다가 박스권의 자리로밖에 보여지지 않는 위치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런 기준봉이 뜬 캔들 그리고 망치 모양이 떴을 때는 왜 포착이 안 되고 이때 떴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네. 거겠죠. 제가 만든 기법은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세력들이 확실하게 상승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보여지는 자리에서 빗기둥이 뜬다는 거예요. 그러면 박스권에 분명히 여러 군데 비슷한 자리들이 있습니다만 포착된 가격에서 매수를 해서 그 다음 날부터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고 우와, 네. 그리고 아직까지도 죽지 않았다. 왜? 거래량이 죽고 있으니까 거래량이 죽으면 죽지 않은 거지만 거래량이 살아나면 차트 지수의 역할은 죽어버리는 겁니다. 네.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차트가 양봉이든 음봉이든 상관없이 거래량이 죽으면 그 종목은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고 만약에 양봉이 뜨건 음봉이 뜨건 거래량이 붙어버리면 그 종목의 상승과 하락은 죽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면 지금 최고점이 3만 원을 넘겼단 말이에요. 24,500원이 제가 목표가였고 네. 그 위에 매도가 3만 원 라운드 픽이었지만 여러분들은 노란톡방이 들어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3만 원 익절 구간을 못 만나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지금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과연 여기에서 전량 매도 사인이 나갔느냐? 안 나갔죠. 왜 나가요? 이미 평균 단가가 한참 아래에 있고 수익 구간인데 뭐하러 팝니까? 그죠? 여기에 거래량이 상승에 붙던 하락에 붙던 그때 뉴스가 수반되는 그 뉴스를 보고 그때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는 네. 거예요.
네, 말 그대로 네. 지금 셀더 뉴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뉴스에 의해서 이제는 매도 사인을 그때 가져가자. 뉴스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뉴스에 의해서 매도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제이스코홀딩스도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목표가를 3,5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고 네네. 누적 수익률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4%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니켈 광산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네네, 그쵸. 이 종목도 살펴주시죠.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광업건을 필리핀 니켈 채굴 계획서 제출을 했다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제가 방송에서 언급을 했었고, 필리핀 니켈 광산 순도 2% 니켈을 보고서를 수령을 했다라는 거. 그러면 필리핀에서 니켈 사업을 진행하겠다라는 게 확실시가 된 거죠. 네. 그러면 2차 전지와도 연결이 되는 제이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홀딩스라는 기업의 이름이 그렇게 좋진 않지만 투자를 통해서 회사의 기업의 매출과 마진 영업이익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포착했던 가격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자, 안 보이실까봐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된 상황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오늘 거래량이 붙었습니다. 붙었어요. 근데 거래량이 붙었는데 에게 10%밖에 못 올라갔다고. 전고점이 여기 있는데 네. 전고점의 거래량의 얼마입니까? 절반. 5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네. 거래량이 붙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이다. 아. 그리고 우리가 매도할 수 있는 자리가 또 하나가 보이죠. 바로 파란색 저항선. 파란색 저항선을 확실하게 돌파한다면 매도 없이 보유하셔도 괜찮은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는 거고, 주봉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은 지금 주봉을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주봉으로 봤을 때 52주 신고가의 가격이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는 종목이고, 그리고 상승 또한 괜찮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24%가 끝이냐, 목표 주가까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직 못 갔어요. 그쵸. 그죠? 그런데 목표 주가까지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이제 10%도 안 남았는데 따라 들어오지 마세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종목에 들어오시는 건 괜찮은데 이런 종목, 리뷰 종목 따라오시다가는 정말 큰일 납니다. 이것은 네. 보유자의 영역이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맞습니다. 지금 살펴본 제이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수익을 낸 분들 이제 리뷰를 한번 도와주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홀딩 관점은 유지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신규 진입 자리는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점들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 언박싱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언박싱 전에 저희 다시 한번 노란톡방에 대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제 바로 옆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될 텐데요. 이 입장을 하시면 오늘 언박싱 종목 참 다양한 종목들이 나가는데 이런 종목들 외에도 다양한 내용들 얘기를 해주시니까 많이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언박싱 종목 첫 번째 종목은 제이오입니다. 네, 제이오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나노 첨단 소재 개발 플랜트 EPC 종합 솔루션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탄소 난유튜브인 CNT에서 2차 전지 전고체 전지용 고순도 CNT 도전제 개발 돌입을 하고 있는데, CNT를 올해가 아니라 2024년에 5천만 톤을 기획을 하고 있고, 네. 2025년에는 그 이상의 매출을 기획하고 있다라는 게 해당 기업의 흑자 전환의 요인인데, 자, 상반기 매출액이 526억이고 영업이익이 52.4억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거. 이때가 가장 중요해요. 왜냐면 사람들이, 투자자들 중에 이런 기업들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쵸. 많습니다.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할 때 그때 들어오는 수급을 네. 매수 관점으로 바라보고 진입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네. 거죠. 그래서 제이오가 괜찮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제이오 차트를 보시면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됐죠. 올해 2월 16일인데 네. 상장된 이후에 고점과 저점은 차트상에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그 상황에서 이 구간이 박스권으로 보여지는데, 박스권 매매라고 했을 때 토르 기법이 포착된 오늘은 박스권의 하단이라고도 보여줄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토르 기법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이 자리는 매력적인 자리일 그쵸. 테고, 이 자리 구간에서는 언제든지 매수해도 괜찮다는 의견 드릴 수 있지만, 자, 가장 중요한 거, 네. 31,000원이 우리 노란 톡방에 계신 형님 누님들께서 매수하신 가격입니다. 네. 그런데 31,000원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하셔서 저한테 어떡하냐고 질문 주시면 저는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회 놓치기 전에 얼마 안 되는 시간 안에 방송 들어오셔서 방송 보시면서 노란톡방 들어오셔야 이런 종목 받아보실 수 있을 테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성안인데, 네. 성안 같은 경우에는 폴리에스텔, 스타텍스, 합성섬유 교직물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사업의 탄력을 받고 있다는 거. 요즘에 뭔 기업들이든 뭐든 자꾸 신사업 한대요. 그럼요. 근데 이 신사업이 잘 될 수 있는 가능성과 그렇지 못한 가능성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런데 히토류 기반 연구 자석 시장에 진출한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뭐랑 관련돼 있죠? 중국 수출이랑 관련돼서 그렇죠. 히토류, 네. 그렇죠. 거기다 히토류는 2차 전지와도 그렇죠. 또 밀접한 연관이 있죠. 그러면 일단 오케이 통과라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그런데 여기에서 뭐 말도 안 되는 사업들이 갑자기 등장하고 뭘 해보겠다. 네. 나 이거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은 누가 못합니까? 그럼요. 그런데 히토류 2차 전지 관련된 사업은 시장이 아무리 지금 늦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성장에 뒷받침을 하기는 충분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해당 종목들이 지금 신사업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종목들이 주가가 낮고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매출액을 만들어내도 주가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죠. 뻥튀기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신사업들을 많이들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심지어 초전도체 테마도 아닌데 초전도체라고 우기다가 죽상을 쓰고 있는 기업들 많잖아요. 그런 기업들보다는 오히려 성안이 훨씬 낫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국 자원 무기화 대응, 미국 히토류 공급망 확보 이 두 가지 뉴스가 여러분들께 와닿지 않으시겠지만 네. 필요 없으니까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왜? 우리는 기법이 포착만 되면 매수할 수 있다는 거 모두 다 아시죠? 그러면 기법이 포착된 날이 바로 어디냐? 오늘입니다. 오늘 가격은 2,595원인데 전고점 2,900원까지 상승할 가능성 없겠습니까? 있겠죠. 왜? 토르기법으로 포착을 했으니까 전고점으로 보여지는 가격 네. 무섭지 않다. 그 전고점은 더 무섭지 않다. 그러면 이 구간이 과연 해당 가격에 해당 종목에 상승한 부분인지 아니면 바닥 구간인지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고점이에요. 고점. 근데 그 이전에 이미 토르기법을 포착해서 여러 번 수익을 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믿고 진입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먼저 중기 120 차트 보여드린 거고 네. 그 다음에 장기 차트 다시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가 높다고 위험할 게 아니라 토르기법이 뜨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냥 매수 믿고. 버튼만 한번 네. 눌러주면 된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성황과 제이오 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성이 다릅니다. 제이오 같은 경우에는 딱 박스권 매매 내에서 하단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종가 베팅, 토르기법이 뜨지 않더라도 들어가면 안정적으로 수익 낼 수 있다라는 거 차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성황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차트만 토르기법이 없이 보신다면 이미 너무 고점이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들어가셔야 되는 자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차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HFR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HFR인지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발음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 H 말고 HF. HFR이죠, 그죠? 네. 근데 이게 바로 무엇이냐? 우리 아버지 세대가 H 발음이 안 됐었나 봐. 우리 그래요? 아버지도 H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침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해당 기업의 이름 기억하시기 쉽죠? HFR입니다. 자, 무선 엑서스 RF 모바일 네트워크 통신망 장비 솔루션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자, 2분기에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부진하고 오픈랜 시장 확대 수주 회복 전망이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아니에요. 오픈랜은 이동통신 장비의 인터페이스 그리고 표준화 통신 장비 간 호환성을 높여주는 네. 것을 말하는데 아직까지 매출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2분기 실적도 부진하다고 했죠. 거기에 정보가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ORIA 공동 의장사 선정 6G 표준화를 한다고 하는데 5G의 문제점이 뭡니까? LTE의 장점이 뭐였죠? LTE의 장점은 벽을 뚫을 수 있다라는 거. 5G는 벽을 뚫지 못했기 때문에 문만 닫아도 통신이 안 됐었던 게 있었죠. 근데 6G가 추구하는 게 뭐냐면 휘어지는 거. 주파가 휘어서 결국에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 네. 기술을 구현하겠다라고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누가? 정부가 이 산업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뭡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내돈내산이 아니죠. 내돈이 아니라 정부 돈 내가. 제일 그죠? 좋네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 HFR 그래서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련주들은 HFR은 있으니까 다보링크, 라이트론, 기가레인 등이 있는데 이 중에 기가레인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 몇 번 당했어요. 네. 네, 지금 HFR 살펴주셨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관련주 종목 중에서는 기가레이는 조심해라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HFR 차트도 한번 보여주실게요.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요. HFR은 참 효자 같은 종목입니다. 이 과거 시점에 토르 기법이 포착된 이후에 주가의 상승이 어마어마하게 네. 컸죠. 그러면 이번에 포착된 이 자리가 지난번에 토르 기법이 포착된 자리보다는 조금 낮지만 해당 기업의 매출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2분기 실적 좋지 않았고 거기에 하고자 하는 사업의 영위 또한 아직까지 확실하게 네. 되지 않은 상황에서 6G가 발표가 될 때에는 확실하게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HFR인데 왜? 토르 기법으로 포착하면 단기적인 종목일 수밖에 네. 없잖아요. 그런데 단기적인 종목으로 끝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매수한 이후에 해당 가격 구간까지 내려오지만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상승해서 중단 박스에서 놀다가 6G의 여파로 주가가 상승하면 우리가 잡아놓은 가격은 바닥 구간에서 1차 상승의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잡아놓고 흔들어 제끼다가 나중에 6G 나올 때 매도해도 된다라는 거. 그런데 제가 봤을 때 6G 올해는 힘듭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년 상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년 후반기 가능할까요? 그러면 2025년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해 주시고 HFR은 지금 당장에는 단기 투자로 접근하셔도 충분한 종목이고 확대해서 보여드리자면 바로 이 자리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건 핑크색 지지선이 계단을 타고 내려오면 매수하기 어려운 자리이지만 반대로 토르 기법이 포착이 된다면 어디서든지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오늘 매수하실 수 있는 자리가 왔었다라는 거. 그 가격은 바로 26,550원이라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서 HFR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종목 마지막 메커스인데 메커스는 토르 기법이 아니라 메가 토르 기법의 종목입니다. 네. 비메모리 반도체 솔루션과 가상화폐 테마로 이력이 있는데 가상화폐로는 지금 당장에는 안 보셔도 된다라는 거. 그리고 자일링스가 AMD가 자일링스라는 기업을 인수했어요. 그런데 이 자일링스가 왜 중요하냐면 메커스가 자일링스와 독점 계약을 해서 우리나라 총판으로 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총판으로 있고 서버용 FPGA 수요 확대 외형 성장 전망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AMD에서 자일링스를 통해서 한국으로 제품을 판매하게 된다면 그 판매에 대한 모든 총판은 메커스가 맡는다는 네. 거. 하지만 AMD와 반대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총판이 다 퍼져 있습니다. 문어발처럼 퍼져 있기 때문에 매출이 한 곳으로 모여지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을 해주셨을 때 메커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상승 크게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고 네. 그리고 심지어 메가토리 기법이 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뒤도 안 들어보고 매수하셔도 되고 제가 이 종목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나와서 자랑하는 날이 곧 올 겁니다. 네, 메커스까지 살펴봤습니다. 모든 종목들에 대해서 전략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이번 주 한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 참 수익 내기 힘드셨을 텐데 그럴 때는 걱정 마시고 저희 밑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장해 주셔서 다양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받아보시고 다음 주에는 꼭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